이혜원 씨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 기반이 없는 사람도 네. 아니고 또 머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옥덕순 씨가 큰 그림 그리기도 상. 자, 오늘 뉴스를 조다해서 다뤄볼 주제는 지금 원내 사당입니다. 그래서 의원수가 20명입니다. 그것도 이제 다 간당간당하게 채우고는 있지만 어쨌든 원내 사당인 바른정당의 이혜훈 여성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전격도 아니죠. 이건 네. 예상됐던 일이죠. 근데 물러난 이유가 별로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당연히 명예스럽지 못하죠. 물러났으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먼저 그 경위부터 한번 박 부장이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위는 네. 쉽게. 옥경이 때문에. 자, 옥덕순 씨라고 하는 방금 농담한 겁니까? 네. 옥덕순 씨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네. 이분이 네. 이혜훈 씨에게 네. 현금도 주고 네. 그 여성지와 인터뷰하는데 내가 비용도 대줬다. 네. 그리고 네. 뭐 돈도 많이 500만 원을 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명품백. 명품백도 줬다. 아. 남편 뭐 벨트도 줬다. 여기 여러 있네요. 가지 얘기들이 그분이 있어요. 주장한 접대 내역이 있는데 제가 안 가져오셨죠. 준비 네. 안 하셨죠. 이거 준비가 그렇게 안 하셔서 저 어떡하시나요? 머릿속에 있어서. 해보시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2015년 10월 23일 현금 플러스 지갑 223만원 2016년 3월 8일 현금 500만원 4월 14일 현금 500만원 5월 17일 현금 500만원 7월 5일 가방 343만원짜리 9월 5일 시계 플러스 벨트 725만원 상당 10월 20일 현금 1000만원 2017년 1월 22일 옷 150만원 상당 1월 24일 현금 500만원, 3월 7일 현금 300만원. 이에 따라서 10여 차례에 걸쳐 총 6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줬다라는 게 그분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말씀 다 하시죠. 네. 예. 그래서 본인은 이거는 그걸 빌린 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빌린 네. 돈은 이 다 갚았다. 이전 대표의 예, 경우는. 이전 대표는 빌린 돈은 다 갚았고 네. 선물도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이 옥덕순 씨가 하다못해 내가 김치까지 담궈줬다 맞아요. 하면서 김치랑 밑반찬을 황금색 그 왜 떡 주문하면 오는 보재기 있죠. 그거 싸갖고 현관문 앞에 고이 모셔두고 사진 찍은 장면을 사진 찍은 이제 뭐 화면을 또 공개를 했죠. TV 방송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근데 제 주위에서 보니까 500만 원 뭐 얼마 받았다 뭐 전체 가액이 얼마다 하는 얘기보다 보통 국민들은 야 하다가 무슨 김치까지 받아먹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김선배 보시기에는 지금 두 사람의 주장이 맞서 있잖아요. 이혜원 전 대표는 뭐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뭐 전과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돈 금품 나한테 무리하게 요구하길래 내가 거절을 했더니 이렇게 나한테 지금 해코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양반은 뭐 물증 자기가 생각하는 기록, 물증 이런 거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두 사람의 주장 중에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좀 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뭐 양쪽 다 말이 이제 그 어떤 근거가 약간씩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어느 일방에 100%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법당국이 개입을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 이혜훈 전 대표는 이거 말고도 그 유관순 여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확실하게 해명되지 못한 돈, 정치 자금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그게 한 건이 따로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이거 이제 금품수수 의혹 여기까지는 와 있는 네. 그런 사안인 거죠. 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말끔하고 깔끔하게 뭐 하나를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정치란 흔히 뭐 사람들이 뭐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 무시해. 그게 타이밍 아니에요. 네. 정치는 돈이에요. 네. 돈입니다. 네. 예, 시작도 돈이고 네. 끝날 때도 대개 보면 돈으로 네. 걸려서 네. 끝나는데 네. 정치판은 돈이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네. 검은 돈. 아, 그렇죠. 이건 이제 어떤 돈을 검은 돈이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잘 몰라요. 네. 일이 터졌을 때 동료 의원들이 쉴드를 쳐주면 그게 검은 돈이에요. 아. 예. 뭔가 굵직한 돈. 네.
상대편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 돈. 제가 저걸로 들어가면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예. 서로 연대가 돼 있는 돈.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네. 감방에 들어갈 때도 동지들과 함께 으쌰으쌰 주먹을 내지르다가 세월랑 차는 돈. 끝까지 본인이 당당하다고 우기는 돈. 얼마 전 감옥 갔다 나오신 한명수 뭐 그런 양반. 이제 이른바 그걸 우리가 검은 돈. 네. 그다음에 구린돈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구린돈은 현금의 오간 정황은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데 네. 어떤 동료도 역성을 들지 않아요. 이거는 대개 혼자만 포켓에서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 그래 너만 먹었단 말이지. 그 잘못 여기 역성을 들었다가 같이 이제 똥치게 되는 네. 이제 이게 이른바 구린돈이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아랫돈이 뭐냐면 너저분한 돈이에요. 너저분한 돈은 뭐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명품 가방도 나오고 하다못해 김치 뭐 보자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돈을 받았는데 차용증을 써줬다. 갚고 받고 받기를 거듭해오던 끝에 마지막에 다 갚았는데 저자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을 한다. 이게 이런 돈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너저분한 돈에 해당되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이 돈은 이런 일이 터지면 동료 의원들이 다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전화도 안 받고. 나까지 튀기는 거죠. 그리고 무슨 회의할 때도 서로 눈 안 마주치고. 이번에도 사진이 여러 장이 나왔는데 이해운 대표는 혼자 어디론가 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다 천장 쳐다보고 있고 눈 감고 졸고 있고 먼 산 쳐다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파악은 저는 먼 산 쳐다보지 않고 이해운 대표를 적극적으로 쉴드를 제가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 아마 저 뭐 여기 있는 선배들 다 어떤 특정 누구를 잡아서도 이 사람한테 너저분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 막 탈탈 털어보면은 저는 누구에게든 너저분한 얘기는 있다고 저는 없습니다. 그 같이 이렇게 돈에 끄물으면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문제를 제기한 쪽의 그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옥덕순 씨요? 예, 저는 처음에 뭐 사업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사업을 하는 분인가 보다. 여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 옥덕순 씨가 정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이분이 워낙 뭐 바른 일을 하다가 너무 또 옳은 소리 하는 사람도 저기 많잖아요.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분들이 세간의 평하는 대로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 무서운 여자, 한 번 걸리면 죽는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그 평판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정치계의 유명한 브로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브로커인데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정말 입속에 혀처럼 굴지만 뭔가 자기가 요구한 것이 안 들어졌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동안 바쳤던 정성을 싹싹 긁어 모아서 되치기를 해서 그거에 이거는 전원입니다. 팩트는 아니고요. 협박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되치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게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이분을 검색을 해보면 언론에서도 이분의 각종 그 기사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좀 기사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도 워낙 모르는 분이라서 그랬더니 딱 쳤는데 구글하고 네이버를 쳐보니까 기사가 뜨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기사가 세 건이 떠요. 첫째 뭐냐? 1991년 4월 24일 그 당시 중앙언론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지검은 24일, 1990년 4월 24일입니다. 경남 일대 도로교통 안내판 광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수천여만 원을 가로챈 광고물 제작 설치 업체 청송기업 대표 옥덕순 씨, 당시 39살 여성,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자, 근데 이때 이후에 이분이 뭐 유죄를 받았는지 이 부분은 기사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중요한 정치범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보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다만 도로 표지 안내판 공사권을 갖고서 이제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네, 혐의가 있었다. 그다음 두 네. 번째 기사. 2011년 4월 2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서울대 교수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공연기획사 대표 청와대로부터 협박당했다 주장.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긴 뭐하고 네. 내용은 뭐냐면 네. 이 옥덕순 씨가 그 경영하는 청송기업이라는 데가 아마 공연 기획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도 영화제라는 거를 갖다 인도 국제 영화제라는 거를 한국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 A 교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 이제 뭐 향응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좀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입을 딱 씻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고소를 사기 혐의를 했더니 네. 그때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옥덕순 씨한테 와가지고서 네.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네. 했다고 이분이 언론에 폭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그 서울대 A 교수가 전직 총리 아들로서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학 교수였는데 맞아요. 총리 아들이죠. 총리 네, 아들. 전직 총리.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건이 2011년에 또 얼마 있다가 6달 뒤에 벌어집니다. 뭐냐? 이 옥덕순 씨가 거의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같은 사건이죠. 세상에 누구를 하냐면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사기 혐의로 우와. 우리 5대 재벌인가요? 10대 재벌인가요? 신동빈 씨가? 롯데가 롯데가? 그러겠지 않나요? 네. 사기 혐의로 이름도 모르는 정말 소기업의 대표실 것 같은데 대단하네. 네, 사기 혐의로 제소를 하는데 그 혐의가 똑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그 교수하고 같이 인도 영화제 관련해가지고서 자기가 부탁을 하면서 술도 사주고 룸살롱에서 뭐도 하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이래가지고서 뭐 몇천만 원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5억여 원에 달하는 그런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거 물어내라. 신동빈 회장이 나한테 자기를 사기쳤다. 갈취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국제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후속 보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옥덕순 씨라는 분이 중앙 일간지를 장식했던 시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냐? 1993년. 1993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네. 클린턴의 이부 동생, 그러니까 복은 같은데 부가 다른 그 동생이 로저 클린턴이라고 가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공연한다고 기사가 크게 났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공연을 기획한 두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송아까 거기고 그 대표가 옥덕수 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옥덕수이라는 사람이 무슨 난민 애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로저 클린턴을 초청해서 했다. 이런 위아더 월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굉장히 마당발인 것이고 조금 나쁘게 보면은 뭔가 여러 군데로 손을 뻗쳐가지고 정관계, 재계까지 심지어 또 학계까지 그래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그게 브로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말했다는 거가 있어요. 아니 브로커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브로커. 그런 거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소위 이혜원 대표, 서초구의 여성 삼선 대표에 대해서 뭔가 친분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정황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지금 나이가 보니까 65세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혜원 전 대표가 이 일이 불거졌을 때 그 첫 번째 제일성이 뭐냐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점을 통한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옥덕순 씨가 처음에는 이혜원 대표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곁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딱 불거지고 놓고 보면은 그때 나왔던 친절, 그때 나왔던 우정, 그때 나한테 했던 그 김치를 준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그 김치가 얼마짜리다 이거는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정으로 가는 그런 상징적인 근데 두 분한테 김치 제가 늘 주고 있잖아요. 에이, 헐 여보세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그랬는데 일이 뒤집어지면은 그런 것도 다 풀쓰고 자기를 올가 넘기 위한 그 올감이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정치도 무상하고 인생도 무상하네요. 이 이혜원 정치인 경제적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가득했던 이혜원 씨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신복이라는 조윤선 후보를 당당하게 꺾고 누르고 작년 4월에 서초에서 당선자가 됐을 때만 해도 드디어 정치 낭인을 끝내고 이제 화려하게 정계에 다시 한번 모습을 이제 날개를 펴는구나.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그동안 파란만장한 우리 정치사가 또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가 네. 있었지만 이해운 씨가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그런 일까지 올랐는데 70일 만에 또 한번 이렇게 정치적 참사를 겪는데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운 씨 시아버지가 사선 의원이에요. 그렇죠. 내무장관 하셨고 네. 김태호 울산에. 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고 네. 애가 셋이에요, 아들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균적인 눈에서 봤을 때 그만큼 더할 나위 없는 어떤 유복함의 상징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여성이면서 네. 서울 반포에서 21억짜리 전세에 살아요. 전세가 전세가 21억. 예, 전 21억짜리 전세가 있답니다. 자기 집은 어디 따로 예. 있구나 그럼. 그래서 신고된 재산이 65억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옥 씨한테 그 주고받았다는 돈이 6천만 원이잖아요. 네. 네. 6천만 원, 65억 가진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6천만 원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가? 그래서 그런 저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부분에서 네. 좀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뭐냐면 이혜원 씨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 기반이 없는 사람도 네. 아니고 또 머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온갖 정말 어려운 지경을 헤쳐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사람 보는 저는 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옥덕순 씨하고 어떻게 알았느냐, 지역 어떤 같은 동향의 정치 원로가 소개해줘서 알았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옥덕순 씨라는 사람이 정치견의 여러 사람들하고 뭔가 인연을 맺었다는 네. 게 분명한 거야. 아니, 아까 유명한 얘기한 것처럼.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정치부 기자 뭐 몇십 년 했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사실은 경계하고 또 가장 또 경계를 못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 주변을 어른거리는 이른바 업자 내지는 그 소위 말하는 친구 내지는 그 지역의 어떤 유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노련한 정치인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불가근 불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가까워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지만 네. 돈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아무 개념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념 없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걸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스폰서, 일종의 스폰서가 돼가지고 스폰서인데.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이혜원 씨가 저는 그런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시점을 보세요. 왜 시점이 그걸 지금 못했을까? 총선 네. 무렵이잖아요. 근데 총선 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총선 무렵이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 하는 얘기가 뻔해요. 의원님처럼 훌륭한 분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 제가 도와드리겠다. 보니까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지금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리를 네. 했어야 돼. 미국에서는요. 그럼요. 이건 말도 미국에서 안 이제 되는 법적으로 했어요. 정치 신인들이 이제 딱 입문을 하면은 이제 원로 선배들 해주는 충고가 있는데 눈으로 말할 수 있으면 눈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절대 소리내서 말하지 말라. 소리내서 말할 수 있다면 절대 편지로 써주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혜원 씨는 지금 차용증을 써줬고 현대적 의미에서 차용증, 사진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한 그 미국의 정치 원로들이 말하는 편지를 써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기 필체가 남는 이제 이런 것들이 딱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으면 이게 오늘 이제 이렇게 전격적인 잦은 사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제 지경이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좀, 복잡한 예. 사정은 네. 사실은 실체적 진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문제는 한 거예요. 이분 혼자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옥덕순 씨가 이 정당의 다른 의원이 여성지와 인터뷰하는 것도 내가 주선을 해줬다. 맞아, 또 누구 그런 주선을 얘기 또 나왔어. 해줬다. 이런 맞아. 폭로를 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예. 정리하는 뭐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번 짚어보죠. 자, 어쨌든 다른 정당이 의원 20명입니다. 한 명만 나가도 교섭단체 무너집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한국당에서 끌어들이려고 난립니다. 근데 직선 대표가 정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사안으로 퇴진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바른정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봤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합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다들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약간 저는 변수가 생긴 것 같거든요. 김 선배 어떻게 보세요? 그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요. 네. 이제 대부 1세대인 피터 콜레오네가 네네. 그 자기 막내 아들인 마이클 콜레오네한테 해주는 충고가 있어요. 말론 브란도가 그러니까 알파치노한테 한 네. 거죠. 네. 두 가지 충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협상을 하자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배신자라고 생각해라. 지금 바른정당에는 자강파가 있고 연대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강파는 이제 유승민과 이혜훈 이쪽 그렇죠. 계열이
홀로 서자. 그렇죠. 아, 우리가 힘을 기르자. 그렇죠. 이런 자강파였고 아니야. 결국은 합당해야 네. 될 거야. 네. 라는 게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연대파예요. 그렇죠. 이제 그 대부에서 우리가 얻은 힌트처럼 연대파는 그만큼 일하기가 어려워요. 자강파는 그냥 이 명분이 반듯해. 그렇죠. 밀고 나가면 되는데 네. 연대파는 잘못하면 사꾸라 소리 듣고 맞아요. 잘못하면 등에 낙인 찍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련하고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이해운 전 당대표의 잦은 사퇴는 자강파가 일단은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이번 추석 이제 이걸 지나면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다행입니다. 용트림을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그죠? 옥덕순 네. 씨가 큰 그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이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랑 저 바른정당 이렇게 지금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게 두 개를 합쳐야 한국당이고는 된다. 그러면 프랑치인가요? 모르겠고요. 이 두 당이 트로이 몽마? 합치려면 올드마타 아, 트라이 엄마야? 두 당이 합치려면 드러낼 사람이 있다. 누구를 먼저 드러내냐. 지금 뭐 저 옥덕순 씨가 내가 그 사람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자강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옥덕순 씨의 지금 총을 맞는 사람은 다 지금 자강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강파를 드러내서 연대를 더 쉽게 해주는 저는 이분이 정말 한국 정치의 꾸로코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연대파가 보낸 트로이 몽마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 저는 홍준표 그렇게 대표가 얘기하지 보내는 거 않았습니다. 자, 저희 얘기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으로 몇 주 동안 상당히 그 보수 정당 내부에서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네. 저희가 앞으로 벌어지는 대로 또 쪼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